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제가 방송한 것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막 깨졌더라고요. 제가 그때 감기가 막 걸리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동안 거의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비몽사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환절기에는 이 감기 안 걸리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준비를 이렇게 불실하게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또 써달라고 잡지사로부터 부탁을 받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조선에서 제가 그 몇 달 전에 미국은 언제 전쟁을 결심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분들이 그 글을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호기심 있게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국은 언제 협상을 하는가라는 글을 하나 쓸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협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은 뭐 물론 강대국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전쟁을 잘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협상을 아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바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뭐 써보겠다고 찾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쭉 공부했던 것도 정리했고 그리고 또 책들도 한번 이렇게 다시 뒤적여 봤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들은 뭐 미국이 아무리 센 나라라도 뭐 혼자 사는 나라는 아니죠. 미국도 혼자 살지 않고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은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작용을 하고 삽니다. 상호 작용을 하고 살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입니다. 외교. 근데 외교는 그 말 자체가 싸운다는 뜻은 아니죠. 서로 바깥하고 교류하는 것 외교인데 주로 대부분 말로 하고 협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많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냥 우리가 국제정치 공부할 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는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국가 이익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은 국가 이익은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 정치 체제가 좀 험악하죠. 국제 정치 체제는 우리 인간 사회, 그러니까 인간들 사회처럼 이렇게 뭐 아기자기하거나 또 뭐 이렇게 우호적이거나 또 아름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들은 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 뭐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 봤을 때 그 도덕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지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막 애통한데 뭐 다른 나라에서 지진 나서 뭐 몇천 명 죽어도 별로 애통하지 않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 도덕적 차원이 다르고 그런데 하여간 이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서 이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는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 국가 안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국가 안보랑 다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과 힘입니다. 돈과 힘이 있는 나라는 국가의 제일 중요한 목적인 또 제일 중요한 이익인 국가 안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 안보,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힘을 갖추는 거, 군사력이죠. 또 그걸 위해서 돈을 갖추는 거. 그리고 하나쯤 더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국가들은 멋있어지는 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폼이 나야 돼요. 아주 잘나 보여야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받아야 되고 다른 나라한테 이제 아주 당당해 보여야 되고 위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국가 이익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네 가지.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영어로 SPPP라고 외우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S security 국가 안보입니다. 그리고 P 파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P는 prosperity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번영. 그다음에 네 번째 거는 prestige 자존심 뭐 이런 것이죠. 바로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대충
협상으로 하고 말로 하고 외교로 하고 그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는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나머지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죠. 세계가 되면은 국가 안보는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그 국가 안보 말고 힘을 누리는 행위, 돈을 버는 행위, 또는 그 프레스티지를 올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말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서 주먹이나 칼을 휘둘러서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이제 이 국가 안보의 추구, 그거는 대부분 다 말로 합니다. 말로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바로 미국도 모든 국가 행동의 대부분을 전부 다 말로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평창 올림픽 끝난 이후에 지금 북한이 얘기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말로 가능할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지금 특히 이제 평양에서 평창 올림픽 그 마지막에 그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왔던 뭐 김영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 미국하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이 지금 3월 5일인데 오늘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다 직접 전화를 했다는 말도 지금 미국에서 나옵니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그랬다 하는 그 말까지 나오는데, 예, 지금 그러면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전쟁을 결심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대화를 결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번 그 북핵 위기, 이것이 미국이 대화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뭐 직접 일어난 일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도 하여간 그 지적인 이 머리를 움직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그 이제 지적인 작업이라고 그러나요? 그 영어로는 intellectual exercise라고 합니다. 머리 운동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머리 운동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칙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호존광이라도,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나라라도 말로 될 수 있는데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말로 될 수 있는데 전쟁하지는 않는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가 대화 또는 외교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말은 아주 최고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날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미국이 마치 내일 모레 전쟁할 것처럼 하는 얘기는 결국은 대화로서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종료시키기를 원한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우리가 이 전쟁의 원칙이라는 거가 있는데, 진짜 전쟁을 할 때는 기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습을 하면은 상대방이 도무지 반격을 할 시간을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격을 하지 않고 반격할 시간을 안 주고 공격을 하는 것을 기습이라고 그러는데, 조짐을 막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기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 뭐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과 대화, 그리고 전쟁과 대화는 너무나도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붙어 있어요. 전쟁과 대화가 붙어 있다는 거는 제가 아주 그 프러시아의 유명한 아주 전쟁을 잘하는 전략가로서도 탁월한 그 군주 중에 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대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프레데릭 대왕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리드리히 대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는 외교는, 그러니까 외교인데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은 외교는 악기가 없는 음악회와 같다. 좀 말이 그렇죠.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은 외교, 군사력이 동원되는 건 전쟁인데, 근데 외교에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악기도 없는 음악회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전쟁하고 대화는 거의 앞뒷면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 대왕이 외교의 영역과 군사의 영역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 것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잡지사에서 그 기자님들이 이 주제를 주고 난 다음에 쓰겠다고 성큼 대답을 해놓고서 쓰려니까 참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도 그렇게 썼어요. 그 주제를 받고 나서 내가 그 며칠 동안 이제 번민을 해보는데, 이 감기 걸린 상황에서 번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그 박사 종합 시험에 혁명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혁명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도 A가 될 수 있고, 혁명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써도 A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논리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혁명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쓰고 이제 논리를 쭉 전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이 미국은 평화적으로 이제 협상으로 이번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주제를, 이게 좀 미국답지 못한 주제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내가 써봤습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하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딜, D-E-A-L, 딜한다고 그러죠. 딜한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거래한다는 뜻도 있고, 협상한다는 뜻도 있고, 장사한다는 뜻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격이 이제 딱 보통 이제 정가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 데 가서 싸게 사달라고 막 조르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일했을 때 일부 싸게 해주는 건 있습니다만은, 근데 미국은 자동차 가격 붙어 있는 것대로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가보면은 자동차 가격이 25,000달러다 그러면은 그거 잘하면 한 17,000~18,000불에도 살 수 있어요. 그냥 그거를 엉터리로 붙여놨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자동차 파는 사람을 영어로 딜러라고 그럽니다. 딜러. 그러고서 이제 가서 얼마면 사겠냐 그러면은 전부 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고 싶은 차는 저기는 빨간색 차인데 일부러 파란색 차 가지고 막 협상하다가 절로 가서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러고 가서 다른 차 사고, 또 물론 이제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파는 사람도 온갖 한 푼이라도 더 봐야 되니까 그래서 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장사꾼의 나라입니다. 그 국가 전체가 장사꾼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미국 방송들 무슨 히스토리 채널이라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채널을 보면은 장사하는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전당포 이야기도 나오고 그게 아주 인기 프로그램인데, 물건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서로 1,000달러 달라 그러면 주인이 500달러도 못 주겠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100달러에도 팔고 가고 그냥 보면은 엉터리 같은 일이지만은 협상과 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일반 생활이 그거로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장사하고 가격 후리치기도 하고 이런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히트친 책 1987년에 나와가지고 1년 내내 히트친 책이 제목이 아트 오브 더 딜, 협상의 기술 또는 거래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거래할 때 미국 사람들이 스타일이 뭐냐, 이제 국제정치 거래가 아니라 일반 거래를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대요. 그래서 빨리 그냥 단칼에 협상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쩔쩔매는 거죠. 빨리 해야 되니까. 또는 미국 사람들은 협상하는데 무지하게 시끄럽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조용히 협상하는 게 아니라 막 시끄럽게 협상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은 협상하는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폼 이렇게 그런 거 없이 협상 중요하지 않 따지고 이제 이거 폼을 안 따지고, 또 미국 사람들은 협상할 때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 없다 이런 것도 따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일반 생활은 거의 협상입니다. 전부 딜입니다, 딜.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 화투 같은 거 할 때라든가 카드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놀아주죠. 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카드 돌리는 사람. 영어로 그게 딜러입니다. 딜러. 카드를 돌리는 사람, 뭐 화투장을 돌리는 사람, 딜러라고 할 정도로 그 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활에 딜이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딜이 아주 적은 부분이 외교입니다. 외교. 국제 정치에서는 그렇게 그 딜을 많이 한 케이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물론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닌데 딜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글에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협상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협상은 국제 정치 영역에서는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외교를 얘기할 때 카우보이 외교라는 말을 씁니다. 카우보이 외교. 카우보이 뭡니까? 카우보이는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원래 카우보이는 총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카우보이는 우리말로 목동들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소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제 뭐 그 소떼 끌고 다니는 사람을 카우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그 서부에서 총 차고 다니는 좀 뭐 보통 뭐 불안당 같은 사람들을 주로 카우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미국 외교를 카우보이들의 외교사, 카우보이들의 외교, 그냥 아무 때나 총 빼드는 외교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그 미국 사람들이 언제 협상을 했는지 혹시 지금 그 북한과의 이 핵무기에서도 협상이 가능할지를 한번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려고 내가 이제 몇 개 보유한 이거 찾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그 핵 문제 또 미국과 북한과의 핵 문제에 해당되는 그거와 유사한 사례, 그거를 말로써 해결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이 핵 협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핵을 대폭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꼭 내일 모레 둘 다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 많다. 이렇게 너무 많아서 되겠니? 조금씩 줄이자. 예를 들어 미국은 뭐 핵폭탄이 3만 발, 소련은 5만 발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뭐 한 몇만 발씩 줄여가지고 한 1, 2만 발씩 갖고 있게 하자는. 근데 뭐 줄이나 있으나 별로 이렇게 차이도 사실 안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적은 있어요. 그 무기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이 협상한 적도 있죠. 한국하고 뭐 한미 FTA라든가 또는 그 캐나다하고 그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북미 또 뭐 협정을 맺은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의 그 사활적인 안보의 사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안보의 이익이 걸린 이슈들은 아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사례를 이렇게 뒤져보는데 미국이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연코 미국은 국가 안보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 행태를 잠깐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한번 그 들은 얘기입니다. 최근이 아니라 뭐 한 1, 2년 넘었는데 그 한미 FTA를 담당했던 그 외교관 한 분이 이제 나와서 그 뭐 그 과정을 쭉 설명하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잘했다는 것들도 이제 좀 과시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한국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협상이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 전부 다 그 참 우리가 잘했구나 하고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같이 들었던 분이 뭐 제가 그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들었던 분이 어제 저 강의 듣고서 기분이 어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 이겼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강대국하고 약한 나라가 협상을 했을 때 약한 나라가 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제 정치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약한 나라가 외교를 능란하게 해가지고 강대국을 완전히 케어시켜 버렸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적이 있으면은 반드시 강대국이 다시 협상하자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정치의 구조예요, 구조.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이 FTA를 했는데 협상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냥 100% 유리하게 다 이겼다. 그럴 경우라도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 왜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느냐면은 그 말을 하게 되면은 빌미를 줍니다. 네가 다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리한 협상 아니야? 다시 해. 라는 그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제 손해와 이익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센 나라는 다시 하자고 조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미 FTA 협상을 미국이 다시 하자고 조르는데 그것은 미국의 협상 패턴 중에 하나다. 해놓고서 뭐 엉망덩망 해가지고 다 결론을 내려놨는데 지난 다음에 그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맺자고 그러든지 또는 지키지 않아 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키지 않은 경우도 뭐 사실 있는데 뭐 이건 국제 안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은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국제연맹을 만들었죠.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윌슨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거부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미국이 국제연맹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예 회원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FTA 같은 것 지금 한국 보면은 뭐 둘이 그래도 열심히 해놓고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다시 협상하자고 그러든지 또는 관두자고 그러든지 이거가 그 미국의 일반적인 그 패턴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미국하고 이 소련이 약속했던 거가 뭐냐면은 공격용 무기는 만들지만은 방어용은 만들지 말자. 이것도 이제 언제 우리가 그 전쟁 억지 이론 설명할 때 이 방어 무기는 만들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소련이 ABM 조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라오는 그러니까 무기를 서로 쏘는 무기는 만들지 말자는 게 ABM 조약인데 그거를 맺어놓고 있다가 몇십 년 잘 갔죠.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때 보니까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거 막을 수 있겠는데? 라는 이 기술이 늘어나니까 미국이 뭐 거의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스타워즈, 그러니까 우주전쟁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날라오는 소련의 미사일을 그냥 레이저로 쏴버리겠다고. 그럼 뭐 소련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미국이 우리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협상을 어떻게 어기는지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어느 나라가 깡패다 그런 뜻은 아니고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약속했던 것들을 협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협상들을 쉽게 좀 무너버리는 그런 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또 파리 기후 협상에 가입을 했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보니까 미국한테 너무 손해야. 우리는 안 해. 그러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리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한 것 중에서 이제 그 월남 전쟁 끝날 무렵에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하고 그 북베트남하고 평화 협상을 맺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뭐 국가 안보가 사활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협상을 맺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베트남하고 협상을 맺으면서 남베트남을 포기한 이유는 자기네가 원래 싸우던 그 이유를 북베트남이 오히려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이 월남 가서 전쟁한 이유는 사실은 중국의 공산주의가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막았습니다.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한참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북베트남이 민족주의자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뭐 칼을 썼지만은 민족주의인데 혹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까지 전부 점령해가지고 뭐 비록 통일된 그 공산국가라 할지라도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막을 거야. 미국이 막으려던 것을 이 친구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북베트남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안 따져보고 아유 그냥 싸우다가 화가 나서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맺은 것은 뭐 6.25 때는 뭐 북한이라기보다도 그때는 중국도 있었고 그리고 이쪽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 핵을 이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그런 북한 핵 협상이 체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도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에도 사실은 이제 폭격하려고 뭐 그냥 막 미국이 준비를 다 마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한테 지금 그 북한을 폭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김영삼 대통령은 이거 큰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허락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 폭격을 자제하고 북한하고 그냥 협상으로 결론을 맺은 이유는 1993년 그 무렵에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이 무섭게 생각하던 문제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클린턴 때에는 북한 핵 문제가 뭐 그냥 멀리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시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들 부시죠. 9.11을 당한 다음에 미국이 북한 문제를 아주 더 훨씬 더 이제 심각하게 덤벼드는 거는 그때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한다가 아니라 테러리스트한테 북한이 무기를 주면은 테러리스트들이 그걸 들고 미국 땅에 와서 터뜨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오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엄청나게 세게 그 북한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한 것이죠. 지금 2018년, 2017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이후에 지금의 문제는 그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클린턴 대통령 때하고 문제가 또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맞출 수 있다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은 이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물론 대한민국 문제죠. 북한의 핵미사일이 대한민국 땅을 공격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심각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의 문제가 되어버렸어가 되는 겁니다. 왜? 로스앤젤레스나 시애틀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북한하고 이제 대화를 했던 것이 클린턴 때 뭐 이런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원칙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대화로 풀려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로 풀려 할 것인가? 제가 쓴 겁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결탄코 그렇다, 예스다. 예, 미국은 대화로 풉니다. 왜 전쟁을 하겠습니까? 대화로 되는데. 그래도 되겠냐는 그런 얘기죠. 한국 사람들 다수가 미국이 설마 북한하고 대화로 풀까? 아니죠. 대화로 풀죠. 다만 그 대화는 서로 만나가지고 선문답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허한 얘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7년 12월 8일이니까 12월 28일 한 두 달 정도 지났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그 아주 재미있는 그 그림하고 말이 올라 있었습니다. 2017년에 12월 28일자 트럼프 트위터에 그때부터 23년 전 클린턴 대통령 이 한 말이 거기 나와 있어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4년 후에 그러니까 2017년부터 19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거다는 그 인터뷰 동영상이 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요 12월 28일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고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23년 전 그 클린턴 동영상을 보여주고 말로 해결되겠다는데 이건 웃기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19년 전 동영상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폭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지금 대통령이 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을 선제 타격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선은 협상을 할 것입니다. 우선은 협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협상이란 명목으로 우리는 사실상 북한에게 뇌물을 바쳤을 뿐이죠. 돌아온 건 북한의 비웃음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막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을 겨눌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북한 미사일 대부분이 뉴욕과 워싱턴을 겨냥할 때까지 말입니까? 무언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들이 먼저 협상하러 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외교를 하는데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는 외교는 악기가 동원되지 않는 음악회와 같다 하는 프리드리 대왕의 그 금언을 트럼프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미국은 협상을 할까? 협상을 할까? 협상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협상은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협상의 조건을 이미 얘기했죠. 장기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장기간 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제 먼저 행동으로 보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텐데 얘기할 때도 그냥 뭐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핵을 포기하겠다. 핵을 포기할 테니까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벌써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지금 CIA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미국도 원칙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도 원칙이 대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화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다.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우리나라 대표단이 북한을 갔습니다. 미국하고 대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대화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첫 번째 대화의 주제를 가르쳐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대화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알아야지 얘기를 할 텐데 대화의 의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최하가 대화의 의제일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그래 뭐 말로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뭐 물론 미국하고 북한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의제가 없는 한 미국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폼페오 국장이 또 얘기를 했죠.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몇 년 했습니까? 미국 사람들 말로는 핵 대화만 25년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25년 했는데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25년 동안 했던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도 대화했고 오바마도 했고 클린턴도 했고 다 했는데 폼페오 국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도 대화를 할 거지만은 앞에 있는 정부하고는 다르다. 트럼프는 해결을 하기 위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과거에 있는 앞에 있는 행정부랑 같은 부류의 정부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 뭐 존 볼튼 그 혹시 한국의 대사로 올지도 모른다고 이름이 떠오르는 그 존 볼튼 대사도 지금 북한이 하는 모든 것은 시간 벌기지 대화를 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랬더니 그 어떤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가 질문도 했어요. 지금 한국 정부하고 미국하고 약간 좀 어긋나는 거가 있는데 한국의 현 정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니까 혹시 다음번 정부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미국이.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를 기다릴 사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다음번 기간까지 너무 길다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부 국장이 옳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 사이에 얘기가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2월 28일자 폭스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그 김정은 그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은 지금 뭐 대화로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 얘기 나온 지 며칠 그 얘기 나온 후죠. 2월 28일이니까 북한이 대화하자 그런 것은 올림픽 끝날 무렵이니까 2월 28일자 폭스뉴스는 김정은이 최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게 화학 무기를 50톤이나 팔아넘겼다라는 그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중동의 그 화학 무기 가고 그 이스라엘 위험해지고 이런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연계돼 있다, 예, 이런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여러 글을 읽다 보니까 백선엽 장군이라는 우리나라의 뭐 참 지금 90이 넘은 6.25의 그 영웅이죠. 백선엽 장군이 아마 한국 사람 중에서 미국 사람들의 전쟁 행태를 가장 잘 옆에서 몸소 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말을 제가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한 말인데 미국 사람들은 사자와 같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지키지만 그들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맹수와 같이 기필코 물어 죽인다. 미국의 이 전쟁 행태죠. 협상 행태라기보다도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을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이죠. 지금 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과거 행정부와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지가 다른 거예요. 처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는 북한 핵폭탄이 미국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트럼프는 성질이 오바마보다 훨씬 급해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때는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북한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을 가지고 논 것은 아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말을 직접 했죠. 북한은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저는 이 문제가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압박에 의해서 해결된다든가 또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전쟁하는 것보다 말로 하자. 어차피 뭐 어려우니까. 저는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김정은이 허망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미국과 비핵화 회담에 응하는 것이 뭐 지금 우리나라 대표단도 가서 다 그것을 설득하러 갔겠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핵화 회담에 응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쌍한 북한 주민들 그리고 또 애꿎은 희생을 당할지 모르는 북한이 항상 말만 열면은 동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사람들을 뭐 조금이라도 우려하고 고려를 한다면은 그 대화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뭐 입장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안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도 자신이 죽거나 뭘 폭망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일이라고 이제 우리 게임 여론가들이 다 분석을 해놨는데 바로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 자신이 국가 안보가 직접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좀 뭐 북한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은 미국은 언제 협상하는가라는 제목을 바꾸서 글을 썼습니다마는 미국은 국가안보 문제가 사활적인 이슈가 걸린 경우에는 협상하지 않는다. 힘이 약했을 때도 미국은 협상하지 않았다. 미국은 힘이 약했을 때도 전쟁을 택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좀 이 당사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데 좋은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